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개인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반 회생을 신청해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쓰고 남는 소득을 가지고 10년간 변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권리 변동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70% 탕감되고 30% 변제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줬을 때, 담보권자하고 무담보권자들 동의율이 다르거든요. 4분의 3, 3분의 2 이런데, 그걸 인가라 그래요.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들 동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를 인가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권리 변경이 일어나거든요. 1억짜리 채권이 70% 탕감이면 3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하는 게 일반 회생이에요. 근데 채무가 10억을 초과하고 또 무담보 채무가 15억을 초과하고 담보 채무가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이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것도 변제 기간이 10년이고 일반 회생하고 동일하게 10년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간이회생은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에 무담보 채권 총액의 51% 이상 2분의 1 초과 및 교집합이에요. 채권자 머리 숫자의 과반수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간이회생에 성공할 확률이 다른 회생 절차보다 좀 높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3년 또는 5년이면 강산 변하는 그런 스피디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일반 회생이나 간이회생 회생 계획안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채무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권리 변경의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가로 채권자들 동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20억 채무가 70억 탕감됐다 그러면은 14억이 탕감되는 거거든요. 물론 탕감 방법이 면제나 주식을 주는 출자 전환이냐 이런 거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년간 분할 변제를 하는 동안에 급여소득자면 급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곡차곡 들어오고,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차곡차곡 들어와서 변제를 해나가면 지장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본래 매출 추정해놨던 회생 계획안에서 자금 수지에 따라서 그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계속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10년이면 너무 길거든요.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변수라는 게 뭘까? 자, 급여소득자인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일을 한시적으로 못해. 그럼 변제금 마련이 부족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임금 삭감 이런 거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일반 회생, 간이회생에서 했던 변제 계획 내용하고는 기초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직 전직 그리고 또 아이가 더 출산이 돼가지고 생활비가 더 들어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권리가 변경이 됐다 했잖아요.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는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에 의해서 권리가 1억짜리가 70% 탕감이면 3천만 원짜리 권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권리 변동의 효력인데, 자, 그러면 이 10년간 변제를 하다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 변경이 생겨버리면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용소득, 그러니까 부양가족 숫자로 정해지는 월 법정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한 것이 남용이 아닌 신청 남용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갖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3년 변제짜리, 5년 변제짜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개인회생 신청이 신청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변제 그 자금이 법정 체외 생기비나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하게 이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 이제 법원에서 심사해서 이제 변제 계획안 인가를 해주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건강이 악화됐다 해서 일을 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출산됐는데 본래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 기초로 삼았던 자금 수지가 안 나왔는데 이제 부양가족 숫자 대비 월 법정체외 생계비를 다 쓰고 나면은 남는 돈이 미미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런 조건이면 요거 하나만 방법이 있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방법에 있다가 다른 어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변제 기간이 몇 년?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더 성공 확률이 높고 기간 단축이 되는, 채무를 탕감하는 기간 단축이 되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10년 변제의 기간에 그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면은 이거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다시 신청한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일반회생, 간이회생에서 이미 채무가 탕감돼가지고 낮춰졌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요건도 되고, 개인 파산은 어차피 채무 상환액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소득 요건만 잘 맞춰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간이회생, 일반회생 변제 기간, 10년 변제 기간 중에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근데 그것이 타당하다. 그럴 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유리하고 빨리 채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법적인 것도 그런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사고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응용력을 가지고 좀 그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변제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이거를 변제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